안녕하십니까. HP 아루바 이한민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 혁신적인 IT 인프라를 위한 SD-WAN 도입 전략입니다. 최근 들어 SD-WAN 솔루션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혁신과 도전을 맞이하고 있는 다양한 IT 인프라들 중에서 과연 네트워크 분야, 특히 WAN에 있어서의 변화와 그 핵심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과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용어를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순히 솔루션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업무 프로세스의 획기적인 변화와 효율의 극대화를 가져오는 것과 동시에 심지어 새로운 업무 형태와 비즈니스를 창출해내는 일련의 움직임, 변화, 이런 것들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와 혁신은 서버나 스토리지 분야에서는 이미 수많은 기업과 사용자들이 가상화라든가 클라우드 인프라의 장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변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여겨져 왔던 기업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도 이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수 요소가 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48%에 해당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를 우선시하는 IT 전략을 수립했거나 또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는 약 83%에 해당하는 기업의 업무 환경이 클라우드로 이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업무 시스템이나 애플리케이션들, 예를 들자면 세일즈포스닷컴이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와 같은 업무용 애플리케이션들,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도래함에 따라서 사용 빈도가 급격히 증가한 줌이라든가 협업 프로그램과 같은 이런 원격 업무 시스템들이 이제는 더 이상 PC나 스마트폰에 직접 설치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 환경에서 서비스 형태로 제공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네트워크 운영 담당자나 의사결정권자의 의지 또는 특정 솔루션의 기능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주도적으로 기업 업무 환경과 네트워크의 환경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앞 슬라이드에서 설명해 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SD-WAN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빈도와 트래픽의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서비스의 가용성과 성능에 대한 사용자의 니즈가 급격히 증가를 하게 되었고요. WAN 인프라가 여러 벤더의 장비와 회선으로 복잡하게 구성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진다거나 네트워크 품질에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그리고 WAN 구간의 터널에 이상이 생겨서 이를 파악하고 해결해야 할 경우에 문제의 발생 위치가 어디인지, 근본 원인은 또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또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도출해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요. 따라서 WAN을 구성하는 장비와 구성 요소를 단순화해서 손쉽고 빠르게 트러블 슈팅 하면서도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과 프로토콜에 맞게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적응력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지점 수가 늘어나거나 재택근무와 같이 업무 환경을 다양화하고 용량을 증설하는 작업을 단순화된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단순 반복 작업을 줄이면서 현장에서 장비에 직접 접속을 하지 않고 중앙에서 원격으로 또 일괄적으로 설정을 동기화하는 이 운영 전반의 자동화도 필요하고요. 그만큼 작업 속도를 높이고 또 시간을 줄이면 그에 따라서 당연히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을 이제 절감을 하거나 또는 같은 비용이라 하더라도 그만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기대와 도전 과제들이 SD-WAN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IT 인프라와 WAN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SD-WAN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WAN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전체 네트워크를 관리, 운영하는 컨트롤 플레인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 네트워크 트래픽을 전송하는 데이터 플레인입니다. 여기서 데이터 플레인은 다시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MPLS나 인터넷, LTE와 같은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 구간을 가리키는 언더레이 또는 언더레이 터널과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언더레이를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또 구성하는 오버레이 또는 오버레이 터널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언더레이는 트래픽이 실제로 흐르게 되는 물리적인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버레이는 여러 개의 네트워크 장비나 회선을 이렇게 묶어서 별도의 네트워크 경로를 만들고 트래픽을 관리하는 가상의 네트워크나 경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솔루션의 종류나 역할에 따라서 이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하는 주체는 컨트롤러, 매니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희 아루바의 컨트롤 플레인 구성 요소는 오케스트레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컨트롤 플레인을 담당하는 오케스트레이터는 전체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책을 배포하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등의 WAN 인프라 전반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션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오케스트레이터가 SD-WAN 솔루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각기 다른 솔루션이나 여러 콘솔 화면을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이 클라우드 기반의 중앙 집중화된 설정이라든가 장치 인증 또는 설정의 동기화가 가능하고요. 장비와 회선을 자동으로 검색을 하고 또 정책에 기반해서 토폴로지를 구성 또는 변경을 하면서 네트워크 트래픽 전체를 관할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언더레이와 오버레이 양쪽을 모두 모니터링 하면서 속도가 좀 느려지거나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트러블 슈팅도 가능하고 또 각 지점이나 네트워크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쓰는지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어서 센트럴라이즈드 컨피그레이션과 센트럴라이즈드 비주얼라이제이션의 장점 모두를 오케스트레이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SD-WAN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기능들 중에서 핵심적인 기능들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D-WAN 솔루션의 핵심 기능 중에 하나는 정책에 기반한 트래픽 관리 기능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트래픽 관리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애플리케이션을 식별한 다음에 애플리케이션별로 각각의 네트워크 정책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 지점에서 발생한 트래픽을 분석을 해서 애플리케이션별로 이제 제어가 가능한데 기존의 IP 주소나 포트 번호를 기반으로 한 일차원적인 보안 정책이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트래픽을 중심으로 해서 보안 정책을 기존 방식과는 다르게 재정의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이제 각 브랜치에서 어댑티브 인터넷 브레이크아웃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점에서 발생한 네트워크 트래픽 중에서 일반 인터넷 애플리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본사나 데이터 센터로 전송하지 않고 지점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이렇게 분기를 시키고 또 업무에 필요한 트래픽만 본사나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 터널로 전송하는 것이죠. 그리고 식별된 트래픽 중에서 또 보안이 조금 더 고려되어야 할 그런 트래픽들은 필요에 따라서 본사나 데이터 센터에 설치된 방화벽 또는 보안 솔루션을 거치게 한다든지 또는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보안 서비스로 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 특성에 최적화된 토폴로지 구성과 더불어서
요구하는 품질에 맞게 QoS 정책이 적용되기 때문에 속도 향상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불필요하게 터널 대역폭을 점유하는 트래픽을 줄여서 최종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렇게 트래픽을 식별을 하고 또 식별한 트래픽을 어떤 정책에 따라서 전송하고 또 제어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SD-WAN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오버레이 정책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지를 요약해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위에 주황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실시간 서비스가 매우 중요한 요건으로 식별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책들이고요. 진한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영역은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업무 트래픽을 정의한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아래에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은 기본 트래픽들에 대한 정책이죠. 각 영역별로 이제 물리적인 회선은 MPLS라든가 인터넷, LTE 백업 라인 중에서 어떤 회선을 이용할 수 있을지를 지정할 수 있고요. 각 회선을 또 어떻게 그룹화할지, 또 트래픽의 로스라든가 레이턴시, 지터를 어떤 서비스 레벨로 구성할 것인지를 정해서 하이 어베일러빌리티, 또 하이 퀄리티, 또 하이 에피션시 정책 중에서 이제 원하는 수준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각 정책들은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세부적으로 수정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전체 지역 또는 각 지역별로 또 어떤 토폴로지로 구성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메시라든가 허브 앤 스포크 또는 리저널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도 있고요. 각 트래픽별로 미리 설정해둔 방화벽 정책과 QoS 정책 중에서 어떤 정책을 적용할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맨 위에 주황색 박스 부분인 이제 리얼타임 애플리케이션 정책을 살펴보면 인터넷 전화와 화상회의 트래픽은 MPLS, 인터넷, LTE 라인 세 가지를 이제 모두 사용을 하되 서비스 레벨을 다른 트래픽과는 다르게 로스는 1% 미만, 레이턴시는 400ms 미만, 그 다음에 지터는 200ms 미만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 서비스 레벨과 품질을 유지를 하고, 토폴로지는 이제 SD-WAN 모든 장비들이 서로 간에 터널을 맺는 이제 메시 토폴로지로 구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넷 전화나 화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정의를 해둔 WAN 솔루션의 자체 방화벽, WAN 솔루션이 이제 어플라이언스에 자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는 방화벽을 사용을 하면서 리얼타임에 해당하는 QoS 정책을 적용을 하고, 거기 이제 WAN 가속 옵션은 이제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줄 수가 있는 것이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접근 정책, 토폴로지 구성, 경로 설정, QoS 정책을 이제 애플리케이션과 트래픽의 종류별로 이제 각각 개별적으로 설정하는 기능을 저희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에서는 비즈니스 기반 또는 업무 주도형 정책이라는 뜻의 비즈니스 인텐트 오버레이로 부르고 있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에서 정책을 아무리 잘 수립하고 또 수립한 정책대로 잘 동작을 한다고 해도 실제로 그렇게 잘 동작하지를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할 수가 없다면 트래픽에 최적화된 운영 정책으로 이제 변경을 하거나 또는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정확한 증상과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겠죠. 만에 하나 특정 구간의 속도가 좀 이렇게 느려진다거나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어디에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그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으려면 설정한 트래픽 정책과 또 보안 정책은 무엇이고 그 정책에 따른 장비, 회선, 트래픽의 현황을 최우선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적인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장비와 라이센스의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각 지점 사이의 회선 연결과 구성 상태를 토폴로지 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제 지점별 또는 장비별로 시간 흐름에 따라 이슈가 발생한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전체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된
그 박스들 중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주의 메시지나 또는 빨간색의 경고 메시지, 장애 메시지를 이제 클릭을 해서 상세 원인과 해결 방법을 이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가장 많이 사용한 애플리케이션이나 프로토콜의 순위, 가장 많이 접속을 시도한 URL의 순위, 또 링크 유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위치라든가 가장 트래픽을 많이 사용한 클라이언트의 순위 등 아주 자세한 트래픽 현황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라이브 뷰 화면을 통해서 언더레이 또는 오버레이 터널을 통해서 흐르는 트래픽들의 대역폭, 로스, 지터, 레이턴시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 실제 터널을 통해서 주고받은 데이터의 현황도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시성과 모니터링 기능은 SD-WAN에 빼놓을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SD-WAN 솔루션의 또 하나의 경쟁력은 소프트웨어 WAN 가속과 최적화 기능입니다. 기존의 WAN 환경에서는 WAN 가속 솔루션을 별도의 하드웨어 장비를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회선을 더 추가적으로 연결하는 방식으로 구성을 했다면, SD-WAN 솔루션에서는 하드웨어 추가 없이 자체 어플라이언스를 통한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WAN 가속 기능을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연 시간에 민감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보장을 해주면서 WAN 구간에서 이제 자주 일어나는 중복 데이터의 이제 반복적인 전송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또한 전 구간을 일괄적으로 WAN 가속 기능을 적용하지 않고 라이선스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장비라든가 특정 구간에 한해서 부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WAN 가속 기능을 아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SD-WAN 솔루션의 기능이자 장점은 엔드-투-엔드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트래픽과 애플리케이션 식별 기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그런 슬라이드가 되겠는데요. 예전에는 각 지점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트래픽들이 동일 네트워크에 모두 섞여 있었고, 또 구분을 한다 하더라도 IP 대역으로 구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같은 네트워크의 트래픽들 사이에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SD-WAN 솔루션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회선 효율화는 물론이고 트래픽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브랜치와 데이터 센터 사이에 이제 오고 가는 전체 트래픽들 중에 이제 결제 시스템과 같은 이제 포스 데이터와 항원학습 데이터, 그리고 기업의 중요 업무 데이터는 각 지점에서 데이터 센터를 유입시켜서 필요한 시스템에 따라 접근 정책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고요. 방문객이 사용하는 무선 랜, 와이파이 트래픽은 이제 내부로 유입시키지 않고 바로 인터넷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지점과 본사 또는 데이터 센터에서 발생하는 트래픽을 세그멘테이션, 즉 세분화해서 분류된 트래픽에 각각의 정책을 적용하고 제어를 하게 되면 품질을 보장해 줘야 할 트래픽과 또 보안을 적용해야 할 트래픽을 이제 미리 분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트래픽의 오버헤드 발생을 방지를 하고 품질과 신뢰성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애플리케이션이나 트래픽을 식별한다는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트래픽 종류별로 별도의 보안 정책을 적용한다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 운영은 바로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애플리케이션 단위로 식별을 해서 분류한 트래픽을 별도의 외부 방화벽을 구성하거나 또 그런 외부 방화벽에 의존할 필요가 없이 비슷한 특성과 정책을 가지는 트래픽을 존이라는 영역으로 묶거나 또는 분리해서 각 영역 사이에 트래픽 전송을 허용할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체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존 베이스드 파이어월 정책을
이제 매트릭스 뷰로 선택한 화면인데요. 대부분의 방화벽 솔루션들이 제공하는 일반적인 이제 리스트 방식의 뷰가 아니라 좀 더 직관적인 보안 관리가 가능하도록 해주는 사용자 편의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from zone과 to zone이 있는데요. 세로가 from zone이고 가로가 to zone이 되겠습니다. from zone과 동일한 to zone으로 이동하는 이 대각선 영역의 트래픽들은 이제 all allow 정책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서로 다른 존으로 접근하려는 트래픽들은 기본적으로 all deny 정책이 적용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from zone에서 발생한 게스트 트래픽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디폴트 존을 통과해야만, 여기 디폴트 존을 통과를 해야만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 트래픽을 ACL로 허용을 해주고 나머지 트래픽들은 모두 디나이 시키는 그런 정책이 이제 적용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존이라는 영역 기반의 방화벽 기능을 통해서 트래픽의 차단과 허용룰을 직관적으로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파스나 사스, 이제 플랫폼 애저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애저 서비스와 같은 클라우드 기반의 솔루션과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SD-WAN 솔루션도 클라우드 통합 기능이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특히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 솔루션과의 통합은 최근 들어서 가장 눈에 띄는 SD-WAN 솔루션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SD-WAN 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WAN 구간으로 전송되는 트래픽을 이제 미리 연동된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으로 이제 보내면 각 솔루션들이 제공해주는 보안 서비스와 정책을 이제 그 솔루션의 어떤 정책과 기술로 적용하는 방식인데요. Secure Web Gateway라든가 방화벽, DLP와 같은 네트워크와 클라우드에 기반한 보안 솔루션들과 연계가 가능합니다. 혹시 제가 이제 맨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해 드렸던 내용을 이제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IT 환경의 변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네트워크 운영 담당자의 의지라든가 특정 솔루션의 기능에 이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우드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서비스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트워크 솔루션이나 아키텍처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보안 정책과 그 정책을 적용하는 방식조차도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와 서비스의 주도하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IT의 환경은 데이터 센터 중심, 그리고 기업 내부에서의 네트워크와 또 보안 위주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업무용 어플리케이션이 기업 외부의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관이 되고 또 업무 트래픽이 발생하는 장소와 디바이스가 여러 위치와 스마트 기기로 이제 다양화되면서 기업 내부와 외부를 이제 구분하고 양쪽으로의 접근 권한을 제어하던 그런 방식의 보안 정책은 기존 방식의 보안 정책은 더 이상 그 역할을 유지하기가 이제 좀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보안 아키텍처에도 변화가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나 또 내부 네트워크가 아닌 애플리케이션별, 또 클라우드 서비스별, 그리고 이제 사용자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를 좀 더 기술적인 용어로 표현을 하면 제로 트러스트 네트워크 액세스 또는 제로 트러스트 시큐리티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해드린 애플리케이션별, 클라우드 서비스별, 사용자별로 보안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이제 가장 최신의 보안 플랫폼이 바로 SASE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SASE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SASE는 이제 2019년에 가트너가 제시한 용어인데, 사실 이제 기능이라기보다는 보안 아키텍처 또는 보안 정책을 구성하는 이제 플랫폼을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네트워크 솔루션과 보안 솔루션이 이제 기존에는 이제 각자의 영역에서 네트워크는 네트워크대로, 보안은 보안대로 이제 서로의 역할을 이제 침범하지 않고 있었거나 또는 상대방의 기능을 대체하려고 해도 기능 범위 밖에 있었던 것에 비해서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공통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고, 시큐어 웹 게이트웨이라든가 방화벽, IDS, IPS, 안티바이러스, 데이터 유출 방지, 안티 디도스 이런 온프레미스 방식의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위주였던 이제 WAN과 보안 솔루션들이 점차 이제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마이그레이션 되고 있고요. 두 솔루션의 통합이 단순한 기능의 결합이 아닌 이제 하나의 이제 플랫폼 형태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이제 SD-WAN과 다양한 보안 솔루션들이 Secure Access Service라는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영역에서 이게 서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다양한 외부 솔루션과의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얼마나 다양한 외부 솔루션들과 연계가 가능한지, 특히 이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여러 보안 솔루션들과의 통합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SD-WAN 솔루션의 경쟁력을 판단하는 또 하나의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SD-WAN과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을 이제 도입을 하시는 경우에 이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이제 각각의 개선 효과별로 간략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IT 인프라와 보안 정책이 이제 일관성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겠습니다. 이제 그에 따른 세부 검토 사항으로는 이제 장소에 상관없이 내부 네트워크 접근 제어가 이제 가능을 해야 되겠고요. 또 기존 인프라에서의 보안 정책을 물론 이제 완벽히 동일하게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 이제 클라우드 보안 서비스에서도 이제 동등한 수준이거나 조금 더 나은 정책 수준으로 이제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IoT라든가 이제 비업무 업무 트래픽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업무 트래픽과 분리를 해서 이제 효율화할 수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그 WAN 인프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보안에 대한 어떤 운영도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 향상도 이제 중요한 개선 효과 중에 하나인데요.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들, 뭐 외부의 어떤 SaaS 그런 서비스들이나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서비스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트래픽과 같은 것들을 중요 업무 트래픽과 이제 분리를 해서 개별 정책을 설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회선 종류와 무관하게 이제 정해져 있는 어떤 특정 대역폭 내에서의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또 보장해 줄 수가 있는지, 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이제 식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1단이나 굉장히 좀 자주 업데이트를 해서 하루가 다르게 이제 다양화되고 또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을 얼마나 잘 식별하고 DB화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요소들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솔루션으로 이제 전환을 함에 있어서 기존에 있던 솔루션들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하거나 좀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을 이제 위험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제 또 새로운 솔루션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는 동시에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이제 SD-WAN과 클라우드 보안, 이 두 가지 영역의 솔루션을 통해서 비용 효율화도 좀 이렇게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 영역별 솔루션들이 다양하고 세부적인 이제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제 연계 분석을 한다거나 운영을 좀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좀 제공이 돼야 되겠고요. 자동화 기능들을 통해서 이제 작업자의 작업 시간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휴먼 에러 같은 그런 과실이라든가 또 반복 작업들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이제 자동화 기능에 대한 그런 그 이점들을 누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또 다양한 네트워크와 보안 환경들의 변화를 굉장히 좀 잘 수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그 SD-WAN 솔루션과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들을 도입할 때 충분히 좀 고려가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저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작년 말에 저희 HP 아루바가 실버픽이라는 SD-WAN 솔루션 이제 리더 기업의 인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저희 아루바가 이제 무선 랜을 시작으로 해서 유선 네트워크와 보안, 그리고 SD-WAN 시장까지 솔루션 제품군의 다양화를 통해서 엣지에서부터 클라우드 기반의 네트워크 솔루션까지 이제 폭넓게 수용을 하겠다는 글로벌 전략에 따른 것인데요. 이제 올해를 기점으로 저희 SD-WAN 시장 공략을 위한 발판을 이제 마련을 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저희 HP 아루바의 SD-WAN 솔루션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